자, 주택 허가, 착공, 분양, 준공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앞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자,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인 가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박상우 후보자께서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발맞춰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1인 가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이 박상우 후보자께서 공급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즉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완화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 규제가 과연 풀리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이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독신 가구, 즉 1인 가구들의 현황과 그리고 방안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토대로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1인 가구의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1인 가구는 1인이 독립된 주거 환경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1인 가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1인 가구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대와 30대인 청년층, 그리고 40대에서 50대인 이 중장년층, 그리고 60대 이상인 분들이 있는 노년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청년층인지 또는 중장년층인지 또는 노년층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변화 유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자, 2015년도에는 1인 가구가 약 520만 가구였었지만 2020년도에는 1인 가구가 750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대략 뭐 230만 가구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2인 가구도 보면 2015년도에 대략 500만 가구가 조금 안 되는 499만 가구였었다가 지금 626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대략 2천만 가구가 되는데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선에서 1인 가구가 50% 넘는 선에서 이제 1인 가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요 2015년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7.3%였었는데 지금은 34.5%입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도가 되면 대략 40% 정도로 상회한다라고 보고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로 1인 가구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볼 텐데요. 자, 1인 가구가 수도권에 대략 47.6% 정도 거주를 하고 있고요. 지방의 52.4%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6년도에 비해서 수도권은 대략 한 2% 정도가 증가했고요. 지방은 대략 2%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율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증가 가구 수를 한번 보게 되면요. 수도권은 대략 2%가 증가했지만 이 증가된 가구 수를 본다면 대략 1000가구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가 감소됐다고 했지만 대략 1000가구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뭐 조금 증가하고 조금 감소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도 1000가구 이상이 증가했고요. 지방도 1000가구 이상이 증가했다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자, 수도권에 20, 30대 비율이 대거 좀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지방 쪽에 60대 이상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2인 가구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 수가 2천만 가구 정도 선이 되는데, 그 중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대략 200만 가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략 246만 가구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는 대부분 아파트나 또는 다른 거주보다도 다세대 다가구가 되어 있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자가보다는 이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일을 하러 온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거주 형태가 대부분 1인 가구로 되어 있으면서 또 월세로 거주하는 형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정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도 소멸될 수 있다. 우리가 1인 가구가 중요하겠지만 또 출산율에 대해서도 이미 0.78, 뭐 굉장히 좀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가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1인 가구가 증가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20대와 30대가 되어 있는 이 청년층은 주로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이렇게 이주를 해서 수도권에서 뭐 일이나 또는 학업을 이어가는 층이 많다 보면 되겠고요. 이 40대에서 50대가 밀집되어 있는 중장년층은 학교나 또는 직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혼이나 별거 사별이 또 이렇게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60대 이상이 되어 있는 이 노년층, 여기서는요 대부분 이혼과 별거 사별, 아마 사별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노년층에서도 이혼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사별도 하기 때문에 이 60대 이상 혼자 1인 가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비율이 상당히 많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지방 쪽에서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1인 가구는 뭐 20대에서부터 다양하게 60대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1인 가구가 거주한 주택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인 가구는 아무래도 면적 자체가 좀 작은 주택을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는 거는, 표에서 보시는 거는 이 주황색 표가 1인 가구였고요. 초록색이 이제 다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인 가구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한 60% 정도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는 단독 다가구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오피스텔, 고시원, 다세대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로 봤을 때 이 20대에서 30대까지는 사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좀 많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아마도 기존에 살았던 집이나 거기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단독 다가구나 또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20, 30대가 사실은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희망을 하지만 수입이 작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에서 좀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대신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30대 비율이 좀 높은 반면에 60대 이상은 지방에서 단독 다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즉 지방에서는 단독 다가구에 거주하시는 60대 이상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이 단독 다가구에도 많이 거주하지만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역시나 1인 가구는 면적이 좀 작은 40제곱미터에서 가장 많이 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60제곱미터 미만에서도 좀 살고 있지만 다인 가구는 무조건 60 이상, 그러니까 85 이상에 대해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 소형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이혼이나 사별로 1인 가구가 됐기 때문에, 자, 60대는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20, 30대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소형주택이나 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이 수요의 감소, 부동산 수요의 감소, 그리고 금리 인상,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겠는데, 자, 주택
허가, 착공, 분양, 준공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앞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자, 2017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들이 전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봤을 때 2017년도에 비해서 아파트는 대략 한 46%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도에 비해서 대략 89%가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아파트보다는 이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는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의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입지만 좋다라고 하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은요, 아무리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허가 물량, 이런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빌라 다세대는 최근에 이 전세 사기 때문에라도 이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인허가 실적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서 허가 실적이 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 앞으로 더 큰 이 공급 부족이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오피스텔은 2017년도 이후에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공급량이 증가하다가 이제 2021년도부터 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사실 2021년서부터는 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이 상업 지역이나 중공업 지역에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공급이 좀 더딘 부분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뭐 건축비 상승, 그리고 또 PF 대출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면적별로 봤을 때도 가장 작은 면적에 대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80초과는요 원래 공급량이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자체가 소형 면적 위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형 면적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어떤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7년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아까 2017년도 이후로 2018년도에 좀 오르다가 내려가는 부분이 보였겠지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7년도 이후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규제에 대해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같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허가 실적만 보더라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2018년도에 주택 규제가 들어갈 때 도시형 생활주택도 역시나 주택이기 때문에 규제를 그대로 받았고, 반대로 오피스텔은 그 규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오피스텔로 넘어와서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량은 좀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이 상업용지 땅에 대한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부동산 규제할 때 소형 주택도 같이 규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던 건 사실 아파트 또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에 투자했었죠. 사실 아파트가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소형 아파트, 그리고 또 재개발도 소형 주택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규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한 목적이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정부 정책도 구분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구분하기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것들도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투자 수요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좀 빼버리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 진정 임대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 재건축, 소형주택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줬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그러니까 임대소득을 위해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한테도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에 대한 것까지도 혜택을 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걸 혜택을 다 뺏어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혜택도 다 뺏어가 버리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이렇게 뭔가 엉망진창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의 아파트와 그리고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주택을 분명히 규제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택에 대한 또 원활한 공급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공급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폭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월세가 너무 비싸서 집에 가지 못하고, 반대로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다라고 하면 맥도날드에서 화장실에서 쭈그려 자고 거기서 세수하고 출근하는 회사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무나 임대료가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 주말에만 다녀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1인 가구의 증가와 임대 사업을 정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급을 좀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인 가구의 현황과 그리고 공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